예. 지금 투표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차피 하긴 시작은 해야 되는데, 네, 예. 그 대표님이 우리 이제 정경 의원님이나 박상조 의원님이나 김연아 의원님이나 전부 다 오늘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왔자 한 제일 예, 아니면 좀 보좌관으로 좀 이렇게 하시도록. 네. 예. 뭐 그냥 바로 회의를 하시죠. 예, 토론회 주제를 먼저 보시고 나는 인사만 제가? 할게요. 예, 그게 나으시죠. 아니면 누가 사회를 따로 보시는 아니죠? 예. 진짜 그러면.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교과서 불법 조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재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교과서 불법 조작과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초청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딸이 무뚱이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6학년인데요. 지금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가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6학년 1학기 이 사회교과서는 6학년 1학기는 우리 아이들이 현대사를 처음 배우는 그러한 교과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리키고 건강한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교과서는 전 세계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우리의 역사를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셀프 디스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작하는 그런 불법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왜 이들은 이렇게 역사 교과서를 집요하게 수정하려고 하는지와 또 어떤 방법으로 불법 수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교과서가 바로 잡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역사관을 가지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수선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 또 대한민국의 역사 이런 부분을 흔들거나 부정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어수선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보도에도 있지만 이 6.25 행사를 내년에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을 검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름 부정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또 보인다는 또 보도가 후속 보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스웨덴 가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6.25 전쟁은 북한의 침략이 아닌지 묻고 싶었습니다. 김원봉을 6.25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희생자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적폐라면서 역사 왜곡이고 조작이라고 주장하던 문정권이 이제 그러한 시도를 위해서 교과서를 도둑 수정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연루된 교육부 과장은 해외 파견을
보냈습니다. 특혜성 도피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학자로서의 양심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김주성 교수님 또 김경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과서 수정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한두 가지만 봐도 오싹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국가 수립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그림,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의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난탄치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 접수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도 실질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무슨 고발을 했느냐? 이것은 명백한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입니다. 그래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누차 주장하지만 잘못된 교과서 전량 수거하고 폐기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 교과서 불법 그리고 불법 조작, 교과서를 조작하는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토론회를 통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공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이학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자유한국당의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전희경, 또 우리 김연아 의원은 국토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위에서 교육 전문가 역할도 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기 정책위 의장님의 축사한 거죠? 네. 지금 국회에서 우리 당이 이 교과서 불법 조작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유튜브나 각 SNS 공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려가 크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과서 불법 조작 대책 특위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서와 또 교육의 교재인 교과서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정체성이 어떻게 지속되고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 정말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념 편향적으로 또 방법 측면에서는 불법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 정부, 정권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부정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 중대한 범죄이자 이거는 반드시 정말 이 단죄돼야 될 일이고 이걸 결코 이대로 묵과해서 넘어간다면 이어지는 논리적인 귀결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구체적인 말씀 조금 드리자면 이 교과서 조작 대책 특위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사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또 지금 국정조사 요구가 된 건 지난번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됐던 작년도에 사용됐던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입니다. 213군데의 불법적인 조작이 있었고 그리고 도둑 날인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건과 별개로 해서 지금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는 34군데 조작이 있었는데 그 조작의 정도가 오히려 더 심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또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돼 있는데 애초에 집필자들이 그 교육부로 넘길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최종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특위 활동이 이루어져서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내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 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대한 불법 조작, 이것을 막아야 되는 이런 또 목표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특위라서 오늘 원내대표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저도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렇게 교과서 불법 조작 대책 특위 활동을 최대한 뒷받침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또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육위에 전희경 의원님하고 김연아 의원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나경원 대표님하고 정책위 의장님은 저희 내부 또 회의가 있으셔갖고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어떻게 할까? 제가 가운데 하고 예, 이쪽으로 더 좀 당겨서 하시죠.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황이 이래서. 네. 총장님 이쪽으로. 나중에 말씀하시고 좀 저희가 잘 정리해서 좀 네. 예, 제가 다음은 그 전 한국교원대 총장님이시고 현재 그 영산대 석좌 교수이신 김주성 교수님으로부터 국가 정체성과 초등 사회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한 15분 내외로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성입니다. 초등 사회과 교과서 6학년 1학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교과서로는 애국심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교과서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이 교과서는 전쟁이 났을 때 아이들한테 국가를 지키려는 용기를 심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속에는 오히려 남북의 이중국적을 심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 아이들은 외국 친구들에게 우리의 성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교과서는 저항민족주의에 근거해서 저항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정신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을 심어주고 있고요. 소수 존중의 정신보다는 다수결 만능주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있고 세계 시민의식을 키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언제인가? 2017년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에 건국 100주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잡은 것입니다. 정치학적으로 우리가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국토와 주권과 국민을 갖고 있지 않은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수립일을 건국으로 본다는 것은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견해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주년을 한다고 했다가 올해 4월 11일 날 결국은 임시정부 100주년으로 기념식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들은 우리가 건국을 언제 했느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1948년도 8월 15일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대놓고 이 교과서에서도 건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시정부 수립일은 과연 언제일까요? 이 부분이 여지껏 교과서에서는
1919년 9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11일 날 임시정부 기념을 했습니다. 초등교사는 저한테 카톡이 왔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정부에서 4월 11일 기념하면 우리들은 이 교과서를 갖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고 한탄을 하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대한민국인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이 교과서에 보게 되면 64쪽에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라는 나라는 이것은 민족이 아니고 국가인데 국가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북쪽도 우리나라고 남쪽도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문항입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의 두 나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우리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 민주주의 국가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독립정부를 수립했다고 해서 이북에 북한의 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것과 대칭 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기에는 북한은 민주주의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설명이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자유의 나라인가? 미국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자기 나라를 느낄 때 자유의 나라라고 느끼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가장 우리를 자기들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헌법 전문을 소개할 때 잠깐 비치고 그 뒤에는 전혀 자유라는 말이 나오질 않고 주로 평등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25라는 것은 어떤 전쟁입니까?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6.25를 단순히 북한이 일으킨 무력 통일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4강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현상이나 이런 전쟁은 국제적인 시각을 우리들이 키워줘야 되는데 국제적인 시각이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6.25는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모택동한테 지원 약속을 받고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국제적인 전쟁으로 시작된 거고 결국 유엔이 이것을 공산주의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무력 통일 전쟁이라는 것으로 규정해서 어쩌면 통일 전쟁이라는 것은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6.25와 전쟁이 났으면 반드시 이 전쟁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전쟁이 났을 때 국가를 수호해야 된다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전쟁을 많이 어느 나라든지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6.25에 대해서 전쟁을 가르칠 때는 그런 이야기는 그런 마음을 키운다기보다는 전쟁 혐오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전쟁의 참혹상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충성심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제도에 대해서도 링컨 연설문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링컨의 연설문에 나오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은 좋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게 잡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썼지만 대한민국은 설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서 전체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아주 무질서한 부패한 나라에서 결국 4.19, 5.18, 60 항쟁을 거쳐서 겨우 민주주의가 된 나라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적어도 신생국으로서
다른 신생국보다는 훨씬 건전하고 또 미래가 확실한 이런 나라로 우리가 출발했다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 태생에 대한 자부심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거리 시위가 일상적인 정치 과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촛불 시위까지 사진이 새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민주주의란 결국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것이 더 일상적인 민주주의의 생활 방식처럼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주로 시위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민주주의 교육을 할 때 여기서 주로 권리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면 의무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서부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자기가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지배하려면 먼저 지배받는 것을 배워야 된다. 준법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은 고래 예전부터 내려오던 민주주의 전통인데 우리는 의무를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대해서도 전혀 헌법 1조 2조만 설명해 놓고 그 외에 아무런 깊이 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전혀 기능론적으로만 가르치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무슨 정책으로 이 나라를 만들고 어떤 정책을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이 산업화의 영웅들이 전혀 소개되지 않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술 구조, 마지막으로 서술 구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얘기하기를 이 어린 나이에 이 나이에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신화를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이것은 이 땅과 연결시켜서 너희들은 이 땅의 아들이다 이 땅의 딸이라 그러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처음서부터 키워줘야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콜보그라는 도덕 발달론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6학년짜리 나이라면 대개 굿보이나 걸이 되려고 좋은 아이가 되기 위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디에서 교훈을 얻느냐면 주로 위인전에서 교훈을 많이 얻는다는 겁니다. 초등교과서는 우리 이렇게 비했을 때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초등교과서에는 지금 건국 신화가 없습니다.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일화도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산업화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를 찬양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전 민주주의의 완성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단편적인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꿈도 키워주지 않고 자부심도 심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심만 가득 키워주고 있을 뿐입니다. 스토리가 없는 단편 지식들을 늘어놓아 아이들한테 어떤 어린 마음을 고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인 검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성신여대 김경애 교수님께서 역사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그들이 해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성신여대 김경애 교수입니다. 이 교과서 무단 쉽게 지필자 도장을 무단으로 인용해 찍어가지고 마치 지필지 내서 교과서 개정을 요구한 것처럼 해서 이제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가 사회교과서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에 검찰 고발을 해가지고 대전지검에서 6월 초에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좀 미진해가지고 추가로 좀 규명할 사항이 있겠다 해서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 보시면은 이제 검찰의 공소장을 따르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모든 거를 이제 그 K 과장하고 연구사하고 주도해가지고 출판사 발행사에 시켜서 도장을 무단 도용을 시킨 걸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건 제가 오랫동안 이제 행정 경험을 통해 보면은 이거는 행정 관행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은 이제 일족에 나옵니다만은 K 과장의 재직 기간이 2007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거든요. 2007년 문재인 정부 5월에 출범했으니까 1월부터 했을 때는 지난 정부 사람이고, 또 5월에 들어와서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 당사자들이 많이 조사받고 처벌받는 과정을 본 과장이 자기가 주도하에 이런 일을 했다고 우리가 믿는 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육부에 보면 위임 전결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임 전결 규정 보면은 교과서 수정은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위임 전결 규정에 보면은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여기에서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3쪽인가요? 중요한 사항이 쭉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 교과서 문제는 국민과 여론이 굉장히 큰 관심사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임 전결 규정을 봐더라도 당연히 과장은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고 우리가 이게 의심하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저는 이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뭐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누가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 그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밝히지 않겠느냐 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을 또 보면 두 번째 보면은 집필 책임자를 배제하고 대행한 교수가 나오시는데, 그렇게 공소장에 보면은 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자기의 도장을 도용당한 진주교대 그 박 교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분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이게 학계에는 같은 분야는 되게 잘들 알거든요.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박 교수를 제끼고 대신 이제 이 애치 교수한테 부탁을 했을 때 이걸 좀 상의를 하거나 얘기를 해주고 하면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는 게 통상적인 학계의 관행이거든요. 왜냐면은 책임자가 이 박모 교수고 공동 집필자가 하 교수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학계에서는 이렇게 다 공동 협의를 합니다. 수정할 때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들었었기 때문에 그 배경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애치 교수가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필진이 요구를 해서 이게 개정을 한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이 공소장에도 나옵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이유가 국가 주도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한 걸로 공소장에 나오는데, 이 애치 교수가 좀 해명을 해주면은 진상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 이렇게 애치 교수한테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또 세 번째 이제 5쪽에 나오는데, 이것을 교과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게 합리성과 명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 자문위원들을 많이 거든요. 자문위원도 있고 내용 전문가도 있고, 그래 수정 보완한 걸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했어요. 누가 관여를 했느냐? 수사기록에 보면은 언급만 돼 있지 이름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에 분명히 정부 측이나 다른 측에서 기관에 참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개를 하고, 공개가 만약 안 된다고 하면은 열람이라도 좀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누가 참여하고 누가 관여를 했는지
소상이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 교과서고 올해 올해 쓰고 있는 교과서도 수정 과정에서 또 의혹을 지난번에 이제 고대 애치 교수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도 당초와 달리 출판사가 요구하는 거죠. 출판사가 교육부에 낸 거와 달리 최종본은 또 바뀌었다. 그리고 바뀐 내용이 아까 여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상당히 남한은 부정하고 북한을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현장에 배포된 그 부분하고 PDF 파일하고 교과서 최종본을 우리가 대조하고 우리 검증을 한다면은 그 과정이 진유가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이 국정조사나 이런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 내부의 그 실태나 사실관계는 이 감사원이 이게 이런 전문성도 있고 실제로 잘 합니다. 그래서 공익감사 이런 것도 총괄 또 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희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과 또 그들이 이렇게 불법 왜곡한 그들이 답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말씀 중에 곽상도 의원님도 나오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질의든지 아니면 의견이든지 말씀씩 하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지금 그 우리 당에서 그 교과서 문단 수정한 게 실무자 또 과장들 선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고발을 이미 했습니다. 이 고발한 사건하고 관련해서 7월 19일 날 그 대전지검에서 고발인 출석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오늘 그 지적해 주신 김경희 교수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가서 충실하게 얘기하고 실체적 진실이 규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그 2019학년도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 과정 역시 교육부에 그 과정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회신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공개를 한다든지 교수님들하고 같이 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과서를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교과서는 미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 수단이다. 권력 투쟁의 도구로 교과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지난 정부의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주도하는 교과서 편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파악을 해보니 본인들이 주장하는 좌편향 사관을 입력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입력시키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라는 수단을 좌편향 국정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실체다라고 봅니다. 교과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불법이라는 수단을 감행하면서까지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 권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반면에 북한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기술로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화는 무오류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산업화는 마치 기득권 그리고 정경유착의 산물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경제발전의 기적을 폄훼하고 계급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교과서를 기술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교과서로 배우면 배울수록 비뚤어지는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이런 우리 교육 과정이 담아야 할 긍정적인 교육을 펼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과서마저도 불법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력 쟁탈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우리 아이들을 볼모 삼고 있습니다. 이 위법 과정을 검찰도 수사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는 안 됩니다.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가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고 이 과정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분들, 또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이 분야에 기꺼이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끝까지 이 사안을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현우 의원님.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셔서 중복되는 내용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용에 대한 논란을 차지하더라도 이번에 그 수정을 하게 되는 과정상의 불법 또 은폐 이런 것들은 단순히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전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엄중한 잣대를 갖고 정부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저희가 이러한 위법과 불법적인 절차를 이제 찾아낸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주창하는 청소년들, 또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과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교과서는 어떤 불법적인 형태가 자행되고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청구 다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그 세계관이나 역사관 또 사회적 인식과 관련될 수 있는 제반의 교재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반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흐름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고, 또 다른 해석들을 우리가 새롭게 도입할 때는 학계의 다양한 토론의 장을 먼저 제공하고 밑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의견이 수렴이 될수록 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교과서의 불법 수정은 사실은 우리 학계의 그런 관행들을 굉장히 깡그리 무시한 저는 처사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수님들도 어떤 학자들의 양심과 또 학자들의 마땅한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로서의 규탄에 같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87년에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우리 그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건국도 잘했고 산업화도 정말 잘 꾸면서 민주주의를 이제 완성을 하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로 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대했던 바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서로 포용해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갖는 국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87년에 당시 이후에 전개된 것을 보면은 독일이 통일이 이루어지고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민주 세력 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민주 세력과
또 그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민주 세력이 서로 갈 길을 달리해서 아마도 사회주의 지금 주사파 민주주의 자들은 아마 이 이념 전쟁을 그때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가 국가를 완성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들은 이 완성된 국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노조가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이상으로 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이 많은 작업들을 해왔고 이 부분들이 지금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좀 더 마음을 넓혀서 이 국가를 정말 선진국가로서 선진국으로서 운영하려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되는데 어서 우리의 또 하나의 축인 사회주의도 이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유럽과 같은 마음을 넓혀가지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함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틀 속에서 어울리는 이런 국가로 가도록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목표를 위해서 더더구나 이렇게 파행되는 또는 조작이 되는 또는 너무 편향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질책을 좀 해주셔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 교과서 담당하는 그 과장이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위 해제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직원으로 계속 근무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감찰에서 수사 의뢰만 돼도 교육부에서 그 공무원들을 곧바로 직위 해제를 시켰는데 이건 기소까지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 인사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게 했다고 하는 걸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과장이 독단적으로 혼자 본인이 했다고 하면은 이런 수정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교육부에서 아무런 인사조치를 아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직위 해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을 텐데 이 교육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인사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역사 교과서 수정한 걸 비호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부의 윗선들이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곽상도 의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인데 그 행정부에서 그 행정부의 관료가 법을 적법하게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놔두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 우리가 막아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 교육부에 계실 때에도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지 그런 부분하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이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나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그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통해서 더 좀 그쪽에서 노력도 해보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좀 자세히 한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소되고 비리 유형에 따라서 잘못한 유형에 따라서 처벌은 다양하게 내릴 수 있는데 되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직을 떠나게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통상 관행이죠. 이제 그거는 왜 안 했는지는 아마 교육부한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해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감사 청구는 이제 공익감사 청구가 300인 이상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내부의 문건을 다 소상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더 오늘 말씀 안 계시면은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을 압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두 분 전문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저희도 이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또 누가 이런 것들을 교사하고 비호했는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고요. 의원님들 오늘 정말 몇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는 일정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